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현하고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과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결 방법의 탐색과 해결 방법의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관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학을 이용한 문제 해결에서 관찰은 해결 방법의 탐색과 해결 방법의 선정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관찰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끝이기도 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없더라도 시간만 투자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해결 방법의 탐색과 해결 방법의 선정은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을 매우 부각시키고 개인의 창의력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창의력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섬세한 기술적인 부분이 주의 깊게 필요했다면 관찰은 개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결 방법의 탐색과 선정은 공동체의 역량으로 승화시킬 수 있지만 관찰은 오로지 개인의 역량이라는 얘기죠. 관찰을 통해 처음에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각 과정이 시행되는 과정들을 또 관찰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또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실제 적용된 문제 해결 방법의 결과를 관찰하면서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관찰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관찰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다만 개개인의 시각을 통한 관찰이 없다면 문제를 발견된 문제를 공감하지도 못하고 문제 해결에 다 같이 참여하지 않는 조직이나 공동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나요? 관찰을 통한 지식은 여러분들의 경험이 돼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보던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이고 그만큼 더욱 많은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찰이라고 하면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마다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관찰이라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학 일반 교재에서 공학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과정 단원에서 문제 확인이라는 부분으로 이 관찰이라는 것을 짧게 다루고 있지만 문제 확인 이전에 다양한 관찰과 그 현상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지 문제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관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관찰만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 계세요. 스위스의 피아제라는 분인데 선생님은 대학에서 기계공학 이외에 교육학을 추가로 배운 덕에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동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동물에 대한 연구보다 사람의 발달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이분이 더 유명해요. 선생님들이 필수로 배우는 아동의 인지발달 단계 이론의 창시자인데 이 이론이 위대한 것은 본인의 세 자녀를 직접 키우면서 이 사람은 매일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자녀 관찰 일지를 이제 기록한 것인데 이 피아제라는 이 사람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사람은 이런 순서로 성장한다라고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본인의 그 자신의 전공인 동물학의 명성보다 더 큰 유명세를 교육학이나 심리학으로 떨치게 됐죠. 이걸 보면 장기간에 걸친 세밀한 관찰이나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 업적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몇 살에 어떤 학교 들어가고 또 그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그 학교에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또 유치원부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교육 과정이 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기초해서 설계가 됐고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나 사회를 통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었나요?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학교 교육 과정이 과학적 근거에 의한 공학적 판단이라는 거에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선생님도 여러분도 이 기초로 해서 이 피아제 이론의 기초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에 대한 생각을 펼쳐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발달을 위해서 공학 일반 교과목을 듣고 있는 겁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이제 관찰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이제 봤다면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이제 공학적 분야에서 관찰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알아볼게요. 프레드릭 윈즐로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56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의 이제 기계공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관찰과 연구가 현대 산업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피아제가 어렸을 적에 자신의 세 자녀를 이제 성장 과정을 이제 관찰해서 인지발달 이론을 만들어냈다면 윈즐로 테일러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과학적 관리 방법, 과학적 업무 처리 방법을 기초한 사람입니다. 윈즐로 테일러는 어떻게 했냐면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관찰을 했어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관찰을 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물론 이제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비판도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이 추구하던 바가 아닌 형태로 산업사회가 이제 발전해왔고 흘러온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윈즐로 테일러는 1874년부터 미국의 펌프 제조 공장하고 제강 회사에서 이제 기계공으로 일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동작과 시간을 관찰해서 기록을 했죠. 기록에 의하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당히만 일을 함으로써 일부러 생산성을 떨어뜨리는데 이 사람은 의문과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과업을 하는데 필요한 동작과 그리고 그 동작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했죠. 나중에 이러한 기록들을 모아서 쓸데없는 동작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작업에 필요한 동작과 필요한 시간만 남겨서 노동 시간의 단축과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 그리고 개인의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자 개개인에게 부과할 과업을 구상하도록 주장했죠. 다시 말해서 노동자 개인의 업무를 시간에 따른 과업으로 매뉴얼화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업무를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업무를 주도록, 그리고 그 업무가 성과가 좋으면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산업 현장을 이 사람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도입이 된 겁니다. 이러한 관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산업사회에서 노동자의 과업이나 인력 충원, 성과급 제도가 도입된 건데요. 이러한 과학적 관리법은
공평한 이익의 배분과 노동 임금의 향상을 추구한 반면에 현재의 그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산업 현장에서 적용이 좀 어렵고, 그리고 전문적 지식과 역량이 요구되는 일에서 부적합하다는 요즘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윈즐로 테일러가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을 이제 관찰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관찰이 이제 다양한 업적의 기본이 된다는 것은 다양한 예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13년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에서 처음 도입된 이 컨베이어 시스템은 포드가 이제 그 어떤 농장의 도축장을 보면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당시의 자동차 회사의 후발주자인 제너럴 모터스나 크라이슬러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경영 악화로부터 많은 노동자와 회사를 구할 수 있었죠.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은 누가 처음에 도입했는지 아시나요? 경기도의 어느 병원 의사 선생님이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판매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을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 또 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이러한 검사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관찰이 없다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기 어렵습니다. 창의적이라는 단어는 없던 것을 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모방하고 변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아래 강의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의 전반적인 부분과 문제의 확인, 정의에 대해서 EBS 곽우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선생님의 학습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선생님의 설명과는 다르게 설명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학적 사고와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모두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여러분들을 빨리 봤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은 6월 한 중순쯤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의 노트도 선생님이 확인해서 거둘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선생님하고 학습했던 노트를 잘 정리해서 선생님이 학교 등교를 했을 때, 학교에서 갔을 때 여러분 노트 검사를 통해서 또 한 번의 더 수행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